국민의 선택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특별 방송. 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이 시간 현재 계속 진행 중인데 출구 조사에서 예측된 대로 박빙 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력한 두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에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할지는 아직까지도 섣불리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 유권자들은 연령과 성별 등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선거가 끝난 후에 한국 사회가 더 분열과 갈등으로 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벽이 아니라 어제 밤부터죠. 네. 그렇죠. 현재 이 개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뭐 계속해서 지금 보도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 현재 82.4% 지금 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상당히 개표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48.7%, 이재명 후보가 47.8%, 그래서 0.9% 지금 차이가 나고 있고요. 네. 표로 얘기하면 윤석열 후보가 1,354만 1,111표,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1,328만 2,941표. 그래서 두 사람의 득표차는 25만 8,160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개표율이 75% 넘어가면서 한 25% 정도 좀 벌어지고 있고요. 지금 25만 명 정도 지금 벌어졌고 지금 계속 25만 명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로는 0.9%고 그 사람 명수로는 한 25만여 명, 그 정도 차이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니라 그러면 별거 아닌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개표가 벌써 80%가 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0.1%를 뒤집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딘가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윤석열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어느 방송사도 네. 지금 뭐 누가 당선이 유력하다든가 뭐 그런 지금 보도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추세상으로 볼 때 이 정도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역전한다는 거는 이게 0.9%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 개표가 거의 다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개표 결과가 오늘 출구조사 예측과 거의 맞아 떨어진다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주 출구조사 결과가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LA 시간으로 새벽 2시 30분에 한국 방송 3사 KBS, MBC, SBS가 합동으로 출구조사 결과 발표했는데요. 라디오 코리아도 이 새벽 2시부터 특별 방송 네. 진행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48.4%, 이재명 후보가 47.8%, 불과 0.6% 포인트 박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0.9%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이제 남은 그 개표를 통해서 약간 좁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뭐 출구조사와 거의 맞아떨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방송 3사 외에도 다른 그 언론사들도 출구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JTBC 같은 경우는 별도의 출구조사했는데 이재명 후보 48.4%, 윤석열 후보 47.7%. 그래서 JTBC는 0.7%포인트로 이재명 후보의 우세를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JTBC 이 출구조사는 좀 틀린 것 같고요. MBN 같은 경우도 이 별도의 출구조사 결과 발표했는데 한 2%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쪽은 맞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지만 그 격차는 2%는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나온 그 한국 방송 3사,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 0.6%의 접전 예상은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그렇죠. 이대로 근소한 차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승리로 굳어지게 될까요?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히 유리한 건 윤석열 뭐 그건 후보죠. 당연하지만. 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개표가 83.2%가 진행이 됐고요. 48.7%, 47.8% 여전히 0.9% 차이고 득표차도 25만 6,994명 계속 25만 명대가 유지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우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아직도 개표가
끝나지 않은 이제 그 지역이 어디인지가 이제 궁금한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라서 이 스윙 스테이트 같은 거 이렇게 좀 하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그렇죠. 미국은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있는 대의원들을 몽땅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냥 숫자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83% 이상이 진행된 상황에서 25만 표 이상 차이 나는 걸 역전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역전을 기대할 만한 변수가 없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이 관외 사전 투표라는 건 사전 투표가 지난주에 실시됐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됐고 사전 투표 중에서도 관외 사전 투표. 그게 뭐냐면 자기 주소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데서나 하는 거. 그래서 주소지를 벗어나서 하는 사전 투표가 관외 사전 투표입니다. 근데 이 관외 사전 투표를 지금 맨 나중에 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이 관외 사전 투표자가 대략 지금 380만여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5만여 표 차인데 이 380만여 명의 이 관외 사전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지금 관심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관외 사전 투표에서 지금 25만 표 정도 벌어졌기 때문에 관외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몰표에 가까운 그런 지지를 받아야지 역전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뭐 관외 사전 투표는 예측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시간 현재 관외 사전 투표도 지금 뚜껑이 열려서 개표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네, 전해지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관외 사전 투표 380만 표가 계산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계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표 후반에 들어와서는 관외 사전 투표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면 글쎄요. 이 변수가 있긴 하지만 과연 이 역전까지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관외 사전 투표 수가 약 380만여 표이고 또 20대 남성들이 좀 많은데 어떻게 역전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쭉 그냥 갈 것 같으세요? 그 관외 사전 투표자가 380만여 명인데요. 그 왜 이 사람들이 자기 주소지에서 투표를 안 하고 아무 데서나 했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죠. 군인들입니다. 관외 사전 투표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군인인데요. 군인은 당연히 주소지에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네. 군인들이 관외 사전 투표를 합니다. 군인이 지금 한 50만여 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 남성들입니다. 군인들은 그런 성향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20대 남성이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말로 이대남 아닙니까? 네. 20대 남성이를 줄여서 이대남이라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 페미니즘 때문에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겪고 있죠. 그래서 이 이대남을 그 페미니즘 특히 강성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하고 놀리고 이러면서 이게 또 정치권에서도 이게 화두가 되면서 20대 남성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20대 남성들이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게 많은 표를 줬어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과연 이 군인 20대 남성들이 누굴 지지할 것인가.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줄 거라는 기대감은 별로 없는 게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대남들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는 게 60년대 70년대에 자신들의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는 여자가 차별받고 여성이 차별받고 그런 게 있었다는 걸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지금 20대인데 자기들이 자라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여성을 차별한 적도 없고 자기들이 무슨 여성보다 훨씬 대접받은 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피해를 입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대남들의 이제 반발의 요소인데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부분을 강하게 공략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군인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간다고 보기는 우리가 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몰표가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이나 직장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살던 학생들이 서울에 뭐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합격하면 와서 서울에서 하숙하면서 뭐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주소지가 지방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서울에서 그냥 자기 사는 곳에서 지금 투표를 관외 사전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떤 성향일까?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금 나타난 추세를 볼 때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많은데 과연 남성들의 경우에는 어떨까? 역시 젊은 사람들이라면 남성들의 경우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 직장인들도 직장 관계 때문에 자기 원래 집을 떠나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관내 사전 투표를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의 성향을 놓고 본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전반적으로 호남의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사전 투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이렇게 관내 사전 투표를 놓고 보면 젊은 층이 많다는 점 그런 점을 놓고 볼 때 과연 젊은 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일 것인가 특히 남성들의 경우 이대남들의 경우 이대남이 과연 민주당을 좋아할 것인가 이재명 후보를 좋아할 것인가 그 상당히 좀 의문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좀 변수가 남아 있긴 하지만 역전까지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예, 이런 느낌. 그러면은 지금 이 LA에서 투표한 그런 해외 투표는 관외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럼 이 투표도 이제 앞으로 이제 개표가 될까요? 그건- 아니면은 사전 투표는 관내 사전 투표는 미리 다 네, 끝이 네, 났다 그렇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맨 처음에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미리 다 각 지역으로 분배가 돼서 사전 투표에 들어가서 이미 투표 그렇죠. 개표가 됐는지 그거- 아니면은 이게 앞으로 될 것인지 이것도 조금 네. 궁금한 근데 점이에요. 지금 84.4%까지 개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뭐 어떻게 됐건 간에 이 개표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지 않은가 싶고요. 지금 표 차이가 25만 9천 표 역시 25만 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네요. 지금 84.4%인데 네, 그런 거 보면 이제 한 15% 정도 남은 겁니다. 개표가 15% 남았는데 맞아요. 예, 이 0.9% 25만여 표 차이를 역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관심이 가고요. 참 재미난 게 심상정 후보가 먼저 기자회견을 했죠. 그 양대 후보보다 먼저 기자회견했는데 참 정의당이 이번에 참혹할 정도로 몰락을 했는데 2.3% 안철수 후보도 사퇴한 상황에서 너무 표를 못 받았죠. 예, 심상정 후보의 정치 인생도 거의 끝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적은 표를 받았다고 하는데 66만 7천 표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심상정 후보가 사퇴했다면 중간에 그러면 성향상 진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들이 많으니까 심상정 후보가 안 나왔을 때 아무도 안 찍을 가능성도 있지만 누군가를 찍는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보다는 그래도 성향상 이재명 후보를 찍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심상정 후보가 끝까지 완주한 것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큰 도움이 됐다. 정말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지금 그 SNS 인터넷상에서는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심상정 후보를 노동부 장관에 입각을 시켜야 된다. 결정적인 공헌이다. 심상정 후보가 66만 표 이거 안 얻어갔으면은 힘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참 이렇게 군소 후보의 2%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표수가 이렇게 정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네. 지금 단일화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내려갔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런 많이 얘기도 있어요.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거는 좀 개표가 끝나고 좀 시간을 갖고 분석을 해봐야 될 문제겠습니다만 지금 이 전문가들 하는 얘기들 보면 생각보다는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지 도움이 된 않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게 예전에도 뭐 여러 단일화 우리가 지켜봤지만 단일화가 효과를 내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럼요. 아름다워야 되고 정말 두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가 되고 양보한 사람이 또 남은 사람을 지지해주고 또 남은 사람이 양보한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 후보를 계속 조롱하고 계속 몰아붙이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단일화는 안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제 결단을 내려서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아름답지도 못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도 있지만 국민의힘도 싫고 민주당도 싫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이번에 좀 찍어줄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두 후보가 이 좀 인물론 면에서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준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나 찍어줄까 이제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단일화되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점. 네네. 네. 네, 지금 현재 득표수가요 네. 거의 1% 미만으로 지금 박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극화 현상이 좀 굉장히 심하지 않나? 심하죠. 이런 지금 생각이 듭니다. 85.1% 됐는데 24만 5천 표 약간 좁혀졌네요. 예. 24만 퍼센테이지로도 0.8% 0.1%가 지금 좁혀진 상황인데 결국 누가 이겨도 1%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출구조사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럼 국민들 전체가 완전히 반반으로 반반이 나눴어요. 나눠진 지도를 거예요. 보면 지역적으로 동서입니다. 네. 네네. 민주당 파란색이 왼쪽이고
국민의힘 빨간색이 오른쪽인데 왼쪽에 광주 전남북 제주 이쪽은 그 파란색이고요. 특히 광주 전남북은 80%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이 지역은 호남 정도 뭐 80%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정도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주면서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충청과 수도권이 박빙인데요. 근데 이 서울과 충북에서 근소한 차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대선에서 지금까지 서울을 이기고 이긴 후보가 진 적이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근소한 차이지만 서울을 앞서간다는 게 역시 좀 승세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경기도와 인천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인데 이렇게 지역별로 나뉘는 현상이 여전하다. 또 연령대를 놓고 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대 이대남들의 좀 그 투표 성향이 눈에 띄었고요. 20대는 남녀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재명, 남성은 윤석열. 40, 50대는 민주화 세대죠. 40, 50대 민주화 세대. 그래서 이재명을 후보를 지지하는 쪽이 많고 30대는 민주화 세대보다 밑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한창 일하고 뭐 집 같은 거 알아보고 이럴 이제 시즌인데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30대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를 좀 지지했고요. 60대, 70대 이상은 산업화 세대죠. 이 사람들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은 역시 윤석열 후보 지지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국의 예전에 뭐 진보 보수 이런 그 이념이 많이 좀 사라지고요. 이제는 각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그런 면에서 좀 지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들의 표가 많이 좀 사라졌기 때문에 여론조사 때보다 윤석열 후보가 좀 고전하는 것 같고요. 따라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으로서는 승리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사실인데 이기더라도 당선돼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국정 운영이 쉽진 않다. 민주당이 이 정도로 선전했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를 흔쾌히 좀 밀어주는 그런 쪽보다는 계속 제동을 거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선 점에서 국회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민주당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참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쉽지 거예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대통령 선거 끝나면 더 큰 혼란이 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참 한국 정치도 굉장히 지금 이 롤러코스터판처럼 어지러운 네. 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전국 개표율이 86%로 올라갔고요. 또다시 윤석열 후보가 0.9%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